네, 안녕하세요. 정성진입니다. 자, 이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라고 하는 작품은 작가 에드몽 로스탕이 실존 인물이었던 사비니엥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라고 하는 인물의 삶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창작한 5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문 희곡입니다. 이 희곡은 1897년에 초연을 선보이고 난 후에 무려 500회를 연속으로 공연하는 대성공을 거두었고요. 이후에 여러 나라 언어들로 번역이 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영화, 오페라, 뮤지컬, 만화 등으로 재창작되면서 지금까지도 인기를 잃지 않는 엄청난 불후의 명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작가 에드몽 로스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그는 프랑스 마르세유 지방에서 태어난 프랑스인으로 19세기에 프랑스에서 극작가 겸 시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교양 있는 상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파리 대학으로 가서 법률까지 공부를 했지만 주로 글 쓰는 데 매진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는 당시에 시인이었던 로즈몽드 제라드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1890년에 시집을 출간한 후 작가의 길로 들어서면서 부인에게 신앙송을 가르치던 모리스 드 페로디의 소개로 코메디 프랑세즈의 자작 희곡인 로마네스크를 상연해서 성공을 거두고 작가로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이후에 음유시인에 대한 이야기와 산막 성서극 등을 집필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갔고 점차 이름을 알리고 있던 그는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죠. 1900년에는 또 다른 걸작인 샹트클레르를 공연해서 또 대성공을 거두었고요. 같은 해에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그 다음해인 1901년에는 33세의 젊은 나이로 아카데미 프랑세제 회원으로 선출되는 등 191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는 드디어 프랑스 최고의 극작가의 반열에 올라섰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그는 애국심을 고취하는 시를 집필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갔지만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50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아직도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나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 비견되며 프랑스의 국민문학으로 대접받는 이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라고 하는 작품을 탄생시킨 훌륭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라노가 이렇게 큰 인기를 끌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라노라고 하는 이 매력적인 주인공과 작품에 스며있는 명랑함, 감상적인 영웅주의, 감미로움 등등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톤 앤 매너를 그 비결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모험심이 강한 주인공을 다루게 되는 작품에서는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많은 사랑을 주시게 될 텐데요. 시라노라고 하는 작품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기에 대중적인 문학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실존 인물이었던 사비니엥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17세기 프랑스의 작가였습니다. 파리에서 태어났고 작가이자 검객이었던 그는 군대에 들어갔으나 아라스의 포위전 때 중상을 입고 제대했다고 알려져 있죠. 작가로서 그의 작품은 고귀한 것에 비속한 양식을 더해서 두 가지를 대조시킴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풍자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술 장르 버레스크파에 속해 익살스러움 뒤에 숨겨진 대담하고 통렬한 풍자가 특색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작가로서 활동을 이어갔지만 사실 당대에 그가 더 많은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분야는 바로 검술이었죠. 작품에도 나오지만 가스콘 귀족 청년들이 이끄는 부대에 소속돼서 1639년과 1640년 30년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는데 흉한 코 때문에 심하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그는 전쟁이 아닌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잦은 칼부림을 하곤 해서 사람들이 한번 쳐다보기만 해도 금방 이 검으로 손이 바로 갔다고 전해집니다. 파리에 살던 시절에는 주로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살면서 수사학과 철학 등을 공부했는데요. 몰리에르와 가상디 철학을 공부했고 데카르트 찬미자이기도 했지만 정작 그가 매료됐던 건 바로 방탕한 삶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술과 도박을 일삼았고 유흥가에 드나들면서 빚이나 싸움 같은 것들로 가산을 탕진했다고 합니다. 결국 36살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는데 정확한 사인은 불분명하고 굵은 나무 토막이 머리에 떨어지는 사고 때문에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죠. 이렇게 실제 시라노의 삶은 대부분이 방탕한 모습으로 알려져 있지만 에드몽 로스탕이라고 하는 작가를 통해서 프랑스 문학사에 낭만적인 음유시인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 에드몽 로스탕이 실제 시라노의 삶에서 주목했던 건 그가 작가이자 검객이었던 것,
그리고 큰 코를 가지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 큰 코를 통해서 엄청나게 심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익살스러움 속에 숨어있는 엄청나고 대담한 풍자를 즐기는 사람이었다는 것, 가스콘 부대에 속해 있던 것, 전쟁에 참여해서 부상을 입었던 것, 그리고 시라노와 이종사촌이었던 카트린이라고 하는 인물과의 안타까운 사연에 조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시라노에 등장을 하게 되는 록산이라는 캐릭터는 바로 이 시라노의 이종사촌이었던 카트린이라고 하는 인물에게서 모티브를 얻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트린은 1635년에 크리스토프 남작과 결혼식을 올렸는데 5년 뒤인 1640년 시라노와 크리스토프 남작이 참전한 아라스 전쟁에서 근위대 장교였던 크리스토프 남작이 전사하였고, 그렇게 남편을 잃은 카트린은 수녀회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곳에서 부상당한 시라노를 돌보며 그가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시라노는 1655년 3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이 카트린 역시 2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작가 에드몽 로스탕은 이런 시라노와 카트린의 사연에 본인의 낭만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애틋한 연애담을 빚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에드몽 로스탕과 실존 인물이었던 시라노의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시라노와 조금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라노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독백에 대한 이야기들, 분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